네, 안녕하세요. 이민년 돌풍을 일으키실 병화일가 분들 일주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짧게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3년이 이렇게 해자축으로 이렇게 흘렀잖아요. 이렇게 지지 해자축에는 이 병화라는 글자가 사실은 좀 이제 쉬는 시기가 되거든요. 진짜로 쉬는 게 아니고요. 농사로 따지자면 이 해자축의 시기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시기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봄을 준비하는 거죠. 봄을 다시 농사가 시작이 되면 병화의 존재감이 다시 귀하게 쓰여지는 시기가 되니까요. 이 해자축에는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취준생의 시기라고 하면 돼요. 취준생과 같은 시기였다. 휴식과 관련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바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나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준비들을 하고 계셨다. 지난 해자축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이민년이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천간에 올려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걸 하고 있었어? 라든지, 아니 언제 너가 그런 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난 3년간 그랬었어? 이게 지지에 있던 거는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게 이 지지의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취업할 때가 됐다, 아니면 발탁될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질문의 댓글들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수가 있으면 되나요? 목이 있으면 되나요? 어디에 있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이 많았는데 막연할 것 같아서, 일단 이 글자의 운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의 운동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을 응축시키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내부로 모아서 응축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모아서 응축하는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수가 목을 만나게 되면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예요. 모아진 이 수의 에너지가 목의 방향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방울들이 하나로 모아지듯이 수는 하나로 모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부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거라면, 자, 그럼 이 목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목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목이라는 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것이고, 이렇게 직선 방향이에요. 직선. 이렇게 그냥 위로만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하나의 방향성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선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목을 만나면 방향성이 정해져요. 방향성이.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인으로 흐르게 된다고요. 모아진 수의 에너지가 인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은 병화를 보게 되면 이제 화를 향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국화가 아니라 수생목으로 먼저 흐른다는 거예요. 수생목으로 먼저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관이니까 편관이 와서 나를 먼저 때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성으로 먼저 향한다는 거죠. 이 인성으로 향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그런데 이 목의 방향성이 이 천간의 병화를 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가 제어를 하냐면, 이 임수의 역할이 또 그거예요. 지지에 있는 목을 생을 하면서 어떤 컨트롤을 하냐면, 이건 말 그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는 소리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라. 이 수생목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 단계가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서리를 맞는다 라는 뜻도 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주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의 신자진으로 되어 있는 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일지에서 올라온 곳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수라는 건 한마디로 이 지속력과 지속성,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구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구력. 이제 오래 끌고 가는 힘. 수가 약하게 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관계든 공부든 뭐든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 병화라는 게 사실은 이건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 순간적으로 스캔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스캔하듯이 이 통찰력도 있고 한 번에 싹 이렇게 스캔하듯이 통찰하는 능력도 좋고 이 순발력도 좋은데 이 수가 약하게 되면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진으로 돼 있는 이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 같은 분들은 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근거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시점으로 보자면 신중의 임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뜻하고 병자일주의 지지 자수의 근을 두고 있다면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인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행형인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진토에서 임수가 나왔다는 것은 과거형이 돼요. 과거형. 이거는 과거. 진중에 임수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했던 거를 다시 해볼까? 라는 것이 되죠. 병신과 병자와 병진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앞으로 장차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생목이라는 게 수가 강하게 되면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생목의 과정이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 수가 약하면 약할수록 목으로 확 넘어간다고요. 이 목으로 확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목으로 확 넘어간다는 게 왜냐면 이 목 입장에서는 이 수가 과거지사가 되거든요. 직장이나 남편이나 이런 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다른 일로 전환이 금방 일어나진 않죠. 관련된 일을 한다고요. 이 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요. 그동안 내가 했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요. 이 목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목표를 하지만 이 편인이라는 지향점은 같아요. 지향점은 같지만 이 수가 주도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속력이나 지구력이나 이런 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자꾸 이 지속력과 지구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천간의 임수라는 게 뭘 컨트롤하냐면 임목을 생을 해주긴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암시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수라는 게 이 임목의 뿌리를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라.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생각해보세요.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이에요.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옷 단단히 입고 가라는 소리예요. 옷 단단히 입고 가라. 옷을 좀 단단히 입고 나가라. 딱 이민이라는 게 그거예요. 준비 철저히 해라. 준비 철저히 해라. 준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춥다. 관련된 글자를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했던 것과 했던 일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병신일주는 이제 지지로 일지충이 됩니다. 일지로 충이 됩니다. 충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신금에서 신중 임수가 천간으로 투간을 했죠. 일지에서 임수가 나왔어. 임목이 와서 충을 하면서 임수를 달고 왔다는 건 있잖아요.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를 꺼내라는 거예요. 임수 이제 꺼내라. 일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관 꺼내서 보여줘라. 신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 관 꺼내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편인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혼자 연구를 했던 분이라면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선보이라 이거예요. 검증을 받으란 소리예요.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여서 검증을 받아라.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지를 충을 하면서 이 임수를 꺼내기를 원하는 거니까 혼자 만들어 놓은 그 관을
꺼내 놓을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혼자 하고 건데 그게 이제 먹힐 수 있다는 것기도 하죠. 만약에 병신일주가 집에서 뭐 혼자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끌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근데 이제 재생살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감당이 안 된 만큼 세팅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너무 무리수를 두진 않으시는 게 좋겠다. 병자의 주도 일지에서 임수가 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에서 뜨면 배우자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자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뭐 배우자와 관련된 배우자 명의로 뭘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지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정관에서 편관이 투관됐으니까 이것도 관살 혼잡의 형태로 되니까 안에서 뭔가 하나 감투를 더 쓰는 거죠.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발탁과 관련된 거죠. 자, 이제 병진일주를 볼까요? 병진일주는 이제 과거라고 그랬죠.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아니면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이게 일지와 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 문제로 연결도 될 수가 있어요. 일지에서 투관을 했고 됐던 임수가 투관을 한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진토에 임묘됐어야 할 임수가 다시 투관한 거예요. 원래는 진토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임수가 다시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전남편 같은 거예요. 전남편.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남편, 전남친, 아니면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뒀던 회사, 아니면 그만뒀던 직업, 뭐 이런 게 다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구남친, 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와 관련된 건데 인성을 다시 주잖아요. 인성을 다시 줘서 일지와 다시 합을 하니까 이건 재회와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지 편인으로 이 식신을 합을 하니까 그동안 그전에는 뭐 내가 그냥 했던 건데 뭐 자격증 따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전에는 내가 그냥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격증 없어도 했던 일인데 이제 자격증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하겠다. 만약에 이걸 명리라고 본다면 뭐 명리가 사실 자격증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꺼냈어. 예전에 공부하던 건데 다시 꺼내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학당에 가니까 자격증을 주더라 해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을 받아서 다시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미용을 하신다고 본다면 이게 꼭 자격증이라기보다 나 스스로 검증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유행의 트렌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편인으로. 요즘에 맞는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배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식신을 재확인해서 하겠다가 되는 거죠. 자격증 따서 한다도 될 수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다시 해보겠다가 될 수 있고, 그게 이 진토는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병인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호술 계열의 병화일간들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지구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에서 목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뒤에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이 수가 약하게 되면 가벼운 거예요. 이 수가 가볍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 전에 내가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 그럼 당연히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얽매인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어. 그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얽매인 게 없다는 거예요. 금수가 약하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급격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병화라는 글자가 굉장히 빠른 글자잖아요. 아까 스캔한다고 그랬죠. 스캔. 한번 슬쩍 봐도 다 아는 게 병화인데, 척 보면 아는 게 병화잖아요. 일주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뭐 축까지 해수 이런 게 있으면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관련돼서 없다고 말하기가 그렇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월지에 있는 게 더 강하죠. 일지에서 있는 거는 내 개인적인 것이고 월지에 있는 게 사실은 더 강하죠. 일단은 병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임수가 일단 일지에서 투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과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이제 병인일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구력의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수의 기운이 너무 빠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준비가 길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직장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한두 달 준비해서 들어가는 직장이 좋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최소한 월에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글자들이 있었다면 올해 준비했던 시험과 관련돼서 그런 직장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짧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런 뭐 임시적인 회사나 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왜 이제 수탄기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탄기호.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지지의 수가 많아도 이 인목 하나만 있어도 이 수의 기운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만큼 이 수에 대한 설이 강한 게 인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인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천간의 임수가 흑설당한단 말이에요. 이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문서운을 좀 조심하셔야겠다. 문서운. 병인일주는 문서운. 사실 문서운이라는 게 좀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뭐 문서를 내가 살면서 뭔지 잡아보겠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뭐 문서운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 들거든. 좀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문서운 어쩌고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 꼭 문서운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람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사람 인성이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게 좀 미스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 문제잖아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겠지 이러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배우자는 그대로다. 당신의 배우자는 변한 게 없다. 당신의 배우자는 변한 게 없이 그대로다. 당신의 배우자는 정말 변한 거 없이 한결같으신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예전에도 못 됐고 지금도 못 됐고 앞으로도 못 될 거다. 문제는 과거에는 당신이 받아줬다. 맞잖아요. 아니야? 맞잖아. 과거에는 받아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고 받아줬다가 뭐 이제 운이 바뀌면 내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언젠가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랑 숨 쉬는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러대. 아니다. 숨 냄새? 숨 쉬는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막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숨 냄새가 뭐 예전에는 뭐 하여튼 어쨌든 뭐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좀 꼴보기 싫을 수 있다. 뭐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아라. 다음은 이제 병월주 양인이죠. 이 양인이 쓰신 분들의 용신은 편관이거든요. 지금 뭐 격을 말씀드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양인이 쓰신 분들한테는 이 편관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양인 대운이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화나 오화나 이런 근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내가 딱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똑같이 인호합인데 이것도 이민이 와서 인호합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인호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장생이 양인을 만나면 주체할 수 없을 거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장생이 양인을 만났을 때고, 이 병월주 같은 경우는 내가 양인이에요. 일주가 양인인데 이 장생 편인을 만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문서 계약 같은 건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 관이 약해지게 되면, 관설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방식대로 해석하게 된다예요. 이게 관이 아예 없으면 있잖아요. 관이 아예 없을 때는 아예 없는 거하고 관이 설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관이 아예 없는 거는 관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관이 아예 없는 거는 관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관이 설된다는 것은 만약에 관이 이제 법규나 이런 거에 잘못해서 그 해석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 요즘에 세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세금 같은 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은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이름 가르쳐 들어도 그냥 편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관설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관설 현상이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이제 이름을 똑바로 가르쳐 드려도 본인들 편하게 부르신다고. 그런 게 관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춤법이 변경이 됐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은미다라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미던데, 은미다라고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게 관설이라고요. 이런 게 관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걸로 인한 불이익,
이게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억울하다기보다는 이해 안 가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병술일주. 이제 병술일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인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인호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인목과 술토의 관계가 참 이거 좀 애매해요. 이게 인목이 술토를 보게 되면 이게 인목 입장에서는 이게 참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이 술토 입장에서도 이미 뭐 다 끝난 마당에 인목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히 반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인목의 극을 진하고는 다르죠. 이게 진호하고 술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이 술토 입장에서 임수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뭐 다음 계절로 가기 위한 모습이 되는데 지지가 인목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병술 입장에선 있잖아요. 이 술토는 천간의 수를 보면 좀 의젓한 관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좀 그래 의젓한 관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경험, 지난 해자축 세운의 3년간의 그동안 내가 노력도 했겠다. 그래 나는 이제 뭔가 이쪽 전환을 해야겠다. 알고 보니까 근데 인목이네, 애네. 그런 거예요. 네 인목 입장에서는 술토에 뿌리 내리기가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화가 온다고 해도 인호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비겁국이 돼버리죠. 비겁국이. 이 관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또 크죠. 이직을 했다가 그냥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느껴지기에는 와 내가 그동안 원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런 관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병술 입장에서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직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은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주만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연월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감안해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병화일간 분들 일주별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화일간 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쭉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다른 일간들 설명드리면서 또 새로운 내년 운세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제 자기 일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